이제는 96쪽 저녁이라는 시예요. 저녁이라는 시. 저녁이라는 시. 제가 조금 칠판에다 좀 쓰고 제 얼굴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면서 공부하다가 막 지루해. 내 얼굴 봐. 웃겨. 이렇게 해서 좀 활력소가 되고 싶은데 굉장히 아쉽네요. 자, 보겠습니다. 저녁이라는 시. 저렇게 많은 중에서 읽어봐야 돼. 시는 이렇게 음미해야 돼. 여러분들은 소주를 마실 수 없으니까 사이다 이렇게 같은 거 먹으면서 취한다 생각하면서 시를 읊어봐야 돼.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별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밖에 나갔어. 근데 밖에 보통 왜 나가? 뭔가 기분이 좋으면 밖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그럴 때 보통 밤하늘 보러 나가지 않아요? 선생님 추워요. 코로나에 무슨 소리예요? 뭐 이렇게만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근데 이런 마음 약간 마음이 심란해. 이런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만약 이런 거야. 내가 오늘 시험을 못 봤어.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갈 것 같아. 근데 그때 별을 봐. 그럼 그 별이 보면서 이런 생각하겠죠. 나도 언젠가 저 별처럼 빛나는 내가 될 거야. 이런 생각하겠죠. 또는 나 절대 희망을 놓지 않을 거야. 저 별처럼.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 내가 어제 뭔가 이렇게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소중한 사람 좀 잃어버렸어. 아니면 예쁘게 키우던 강아지가 좀 아파서 먼저 갔어. 그럼 하늘을 보면서 뭐 뽀삐야 너 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누구야 별이 돼서 날 내려다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어떤 이미지, 상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생각한 거야. 하필이면 나가서 별을 봤는데 저 별이 나를 내려다보네? 근데 얘 눈에 들어온 그 별은 수많은 별 중에 하나야. 그러면 저 별이 나를 내려다보네라고 딱 생각한 나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야. 둘이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쫙 그냥 끌렸어. 어떤 존재라? 별이랑.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그 별은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는데 마지막 이렇게요. 이렇게 정다운 너랑 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별, 나, 정다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좀 외롭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인간 관계란 대체 뭘까? 이런 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니까 나갔는데 뭐 이렇게 막 난 희망을 가질 거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쟤 꼭 뭐 내가 사랑하던 누구를 닮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저 별을 볼까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천지신명이시여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그런 별도 아니잖아. 지금 보면서 저 수많은 별 중에 제가 나 쳐다보네. 생각해보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널 쳐다보네. 이거는 인연 맺기야. 인연이 맺어진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거잖아. 우리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만나냐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한번 영화 꼭 보세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데까지 그냥 얘기 줄게. 이 남자 주인공 브래드 피트가 좋아하는 여자 주인공이 무용수인데 아침에 나오다가 차 사고가 나. 그래서 무용을 못해. 되게 슬프지. 근데 이 어떤 과정을 보여주냐면 이 차가 이 무용수를 칠 때까지의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이 막 그걸 보면서 난 소름이 돋았거든.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아침에
어떤 사람이 차를 부르는데 하필이면 뭐 애기가 울었나 뭐 부인이 붙잡았나 해서 늦게 출발을 해, 이 차가. 그래서 보통이면은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뭐 자전거가 등장해서 또 늦어. 그래서 이렇게 가서 결국은 이렇게 둘이 만났다는 거야. 마치 뭐처럼 어떻게 피할 수 없을 것처럼. 이거 운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저랑 만난 것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어떠한 거에 마치 이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쭉쭉쭉쭉 만난다는 거야. 그런 느낌을 안고 시를 한번 보세요. 저렇게 많은 준 중에서 많은 별이에요.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자, 이 천상적 존재. 또 멋있게 써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별 왜 등장시켰냐면 얘들아 이런 거다. 자연적인 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과 이 별을 굳이 저 있는 자연물로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누군가라고 생각해도 돼. 그냥 또 다른 인간, 또 다른 내 친구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근데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운명적으로 뭔가 만나고 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뭐랄까 살아있는 존재 모두에게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살아있는 존재. 자, 천상적 존재. 그리고 이 만남이라는 게 나와 너의 만남. 이렇게 하면 그것보다 나와 별의 만남이라고 하면 그 만남이 좀 더 뭔가 특별해 보이잖아. 그치? 근데 잊고 있었던 거지. 너와 나의 만남은 사실 되게 특별한 거거든. 자, 그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나는 쳐다본다. 저는 지상주 종교죠. 자, 얘가 내려보는 걸 인식했고 나도 이렇게 내려보는 거죠.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되는 거야? 관계가 지금 형성된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인연 맺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연 맺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별 하나는 어떤 존재? 인연을 맺는 대상. 인연이죠. 인연인데 어쨌든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관계를 맺는 소중한 존재. 인연을 맺는 소중한 존재. 인연. 밤이 깊을수록, 밤이 깊다는 거는 점점 시간이 경과해요. 시간이 경과하면 밤 다음에 뭐가 와요? 아침이 오죠. 그래서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는 거고요. 나는 어둠 속에 사라져요. 아침이 와. 별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라진 거야. 나 또한 어떻게 해요? 나 또한 사라지는 존재.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게 만났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존재라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그 인연이 이별할 수밖에 없어. 헤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건 이별이죠. 이별. 그러니까 운명이 그래. 우리는 유한적 존재야. 이거를 이제 사라지는 거에 키포인트를 맞추면은 둘 다 어떤 존재야? 유한적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어떤 데서는 지금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과 요거의 이제 대비가 일어나고 있어서 별이라는 자연적인 존재는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뜬다. 그에 비해 인간이란 존재는 사라지는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걸 더 강조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별과 나 인연을 맺는 이 둘이 어쨌든 둘 다 별도 언젠간 사라지잖아요. 막 초신성 돼서 블랙홀 되고 막 유한한 존재. 여기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세요. 별도 나도 사라지는 존재. 네. 이렇게 정다운 너와 나 하나. 자, 이렇게 이 인연 맺는 걸 얘는 정답다고 생각해요. 인연을 맺은 관계는 정다운 존재다.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고 싶어. 재회를 소망한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거든요. 다른 모습으로 만난다는 거죠. 별과 내가 아니고 뭐 새와 나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깔려져 있는 사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교의 윤회 사상.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별과 나와줄 때 이제 인연백기라는데 이걸 좀 멋있게 얘기하면 이런 운명적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다시 읽으면 운명적 만남. 선생님 왜 운명적 만남이냐요? 라고 했을 때요. 저는 이 표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인연을 맺는 거는 운명적이라는 거지. 이렇게. 자, 이제 표현을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표시하죠.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세모 뭐다? 지시표현. 선생님 지시표현 왜 썼을까요? 처음에는 저렇게 해요. 좀 멀리 있잖아요. 그쵸. 저 별 하나가 날 내려다본다. 라면서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야 화자한테 가깝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는 화자한테 가까우니까. 근데 결국은 이렇게로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의 관계가 이제 인연을 딱 맺고 인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시 만나고 싶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내려다보래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이렇게가 쓰였다가 나중에는 진짜 다시 만나고 싶거든. 운명적 만남을 통해서 정다운 존재가 됐거든. 그래서 이렇게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가까운 표현으로 가까운다는 표현으로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밝음과 어두움이라는 대조. 이 대조가 쓰였는데 이게 색채 대조라고 안 해요. 색채가 없어서 이거는 명암 대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별은 뭐뭐에 사라지고 나는 뭐뭐에 사라진다 라고 해서 문장의 형식이 같죠? 대고법을 통해서 뭐예요? 운율을 형성하고 동시에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뭐뭐 대신 만나라. 요거는 이제 서리. 서리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뭐 서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다. 자, 요렇게 해서 뭐 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근데 뭐라고 할까?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계속 읽어보면 더 그 의미가 와닿는 시예요. 사실 문제를 내거나 수능에 내거나 이런 문제풀이로 간단한 시인 거지 이 안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커요. 이게 김광석 시인인데 김광석 시인이 60살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거든요. 거기서 생사의 길을 헤매다가 이제 이렇게 살아나셨는데 이분의 시는 인간의 어떤 고독이라든가 허무의식 이런 시가 많아요. 다시 살아나셔서 뭐 약간 생명과 관련된 시도 많이 쓰셨고요. 나이가 들어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감성이 이제 충만할 때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많이 헤어져 봐야 돼. 그 헤어짐이 단순한 헤어짐일 수도 있는데 정말 마음을 나눴던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뭔가 죽음 뜻하지 않았던 너무 앳된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겪잖아요. 그럴 때 꺼내서 물론 그런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 꺼내봐도 좋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100살 때 꺼내보세요. 100살. 그때까지 살아야지. 자, 이제 갈래는 자유시 뭐 서정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격 이게 좀 중요한데 성격이 일단은 관조적이라는 말 아세요? 관조는 사물을 이렇게 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응시하냐? 아, 인간 존재라는 게 무엇이지? 라고 응시했다는 거야. 그 다음 사색적. 우리 인간 존재 만남이란 뭐고 인연은 뭘까? 사색. 그 다음에 상징적. 왜? 별이라는 존재를 인연을 맺는 특별한 존재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참 주제가 좀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제가 자꾸 존재라는 말 했잖아요. 인간
존재에 대한 뭐다? 깊이 있는 내면 성찰. 글씨 잘 쓰네요. 자, 인간 존재라는 건 어떤 거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만남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고 운명적인 거고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헤어지면서도 뭘 기대한다.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각적 이미지. 대부분 시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